19만 호 누락 통계가 누락된 것을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중공 물량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 중공 물량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느냐? 입주 물량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세 물량과 가장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 중공 부분입니다. 이거를 가장 많이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자 보시면은 이 통계가 누락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서두르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하잖아요. 물량이 없다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그 부분에서 급한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게 언론사였고 건설사였고, 건설사들이 이 사주하는 언론사였던 겁니다. 근데 언론사가 이 정부 발표랑 별개로 이 건설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 미분양이 실제로는 2.6배가 더 많았다. 건설사가 숨기고 있던 게 무려 2.6배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가서 이걸 처음 보도한 SBS 뉴스를 보다 보면은, 다 지은 뒤에도 분양되지 않은 주택 물량이 전국에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전문 업체와 분석한 결과 정부 통계의 2배가 훌쩍 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그걸 수정하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미분양 통계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재희연 기자가 단독 취재 건 아니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분석한 건 보통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어진 다음에도 오랜 기간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라 시공사나 시행사인 경우인데, 좀 신중한 집계를 위해서 조합이나 신탁사가 보유한 물량을 제외했는데도 이게 2만 9천 채였던 것이죠. 이 준공 후 미분양 통계 말고도 국토부가 전체 미분양 규모를 매달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 3월 기준으로 6만 4천 채 정도였거든요. 앞선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실제 미분양 규모가 10만 채를 웃돌 거다, 이런 업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 10만 채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2년치 물량입니다. 서울로 따지면 2년치 물량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다고요? 공급이 부족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물량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한창 이 정부에서 이렇게 한 게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문제는 왜 이렇게 되느냐? 자, PF 사업장 규모, 이게 참 공교롭게도 정부 19만 채 통계 누락한 시점하고 굉장히 겹쳐요. 더군다나 SBS에서 그 발표에서 감춘 거 또 따로 별개한 그 부분 나왔던 시점이고요. 이 시점에 금융당국에서 PF 사업장 규모를 135조에서 230조 원으로 늘립니다. 물론 금융당국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대응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더 늘려잡았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도 이걸 감췄죠. 건설사도 감췄죠. 이 금융당국, 이 건설사들이 터지면은 문제가 되는 건 금융 쪽으로 넘어갔을 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금융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게 물려있기 때문에 금융 쪽도 이거 연관이 있는 거예요. 금융 쪽도 통계를 속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언론사나 정부가 하는 얘기는 공급 물량이 부족하니까 집이 부족하고 그래서 집값과 전세값이 올라간다, 그렇게 마사지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저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과연 이 공급이 부족할까요? 자, 작년에 부동산을 분석하면서, 그리고 올 초에 전세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면서 올 초에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작년부터 꾸준히 올라오던 전세값이 올 초면은 그래도 꺾이지 않을까요? 라고 예상을 했지만, 정부에서, 그 다음 언론사에서, 건설사에서, 금융위까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막 전셋값 올릴 수 있는 정책, 특히 제가 예상 못했던 거는 신생아 특례 나왔을 때 이게 집값이나 전세가에 골고루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세에 집중했잖아요. 이거 1점 집중을 해가지고 전세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전세로만 몰리는 거 수요를 예상 못한 부분도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원래 전세가 잘못된 거거든요. 전세가 지금 위험한 건데 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빌라가 위험하다고 프레임을 짠 게 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전세에 학을 떼신 분들이 전세로 안 들어가야 하는데 빌라에 학을 떼고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는, 원래 빌라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수요가 나온 거는 저도 이런 부분은 예상을 못 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예상 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자, 과연 입주 물량이 부족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언론이 얘기하는 게 잘 먹히느냐, 제가 그거를 보자면은 작년에 전세 대란을 굉장히 강조하던 시기가 12월 달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전세 대란을 가장 많이 강조하던 이 5월 달, 두 달의 공통점이 뭐죠? 작년 12월과 올 5월 달에는 서울에 입주 물량이 물리적으로 한 건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입주 물량이 한 건도 없는 시점에 엄청난 기사와 그 불안감을 조정해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먹기가 쉽겠죠. 통계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통계 조작도 쉽죠. 자, 그래서 저는 절대 이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과연 입주 물량이 봤을 때 서울에 아무리 공급, 지금 건설사가 발주를, 분양이나 뭐 그런 걸 발주를 안 한다고 하지만 이미 쌓여있는 물량만 4만 세대가 넘어가고, 자, 그리고 작년에 공급 부족하던 그 시점에 집값 엄청 내려갔었는데요. 올 말 그리고 내년 초쯤 됐을 때, 자, 둔촌주공이라고 하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래서 약 올해하고 내년에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둔촌주공 입주하는 시점까지 전세 물량이 끝까지 부족하다라고 언론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자신있게 지금 전세가 아무리 오른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리 전세가 오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몰아붙여도 오히려 지금 저는 깡통전세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대로 전세가 올라가고 이대로 집값이 떨어지면은 결국엔 만나게 됩니다. 그게 깡통전세 위험해요. 지금 깡통전세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공급을 안 해도. 왜 그러냐고요? 입주 물량만 물량입니까? 자,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에 들어가 보면은 이미 매물이 서울시에 얼마나 쌓여 있느냐? 자, 서울시에 쌓여 있는 매물이, 자, 역대 8만 건이 이렇게 쌓여 있던 적이 있었을까요? 자, 4만 건이면은 서울 한 해 필요 물량입니다. 여태까지 인구가 늘고 있던 시점에 한 해에 필요한 공급 물량이 약 4만 호 정도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미 쌓여 있는 게 2년치 이상, 그 다음 앞으로 공급되어 있는 게 예상되어 있는 게 또 1년치 이상, 그리고 건설사가 아무리 입주 물량을 발주 안 하더라도 자기들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까지 합하면은 제 예상에는 최소 5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아니라 그냥 수요에 비한 공급이 부족할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과연 이거 보세요. 세입자 미확보 이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오히려 입주일이라든가 이제 세입자 미확보 되는 이 수치가 계속해서 연초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 못 구하는 이 비율이 연초보다도 세입자 못 구하는 비율이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이게 과연 공급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그리고
전세가 올라가면 뭐합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집주인한테 전세금 못 받아서 나오는 이런 법적인 이런 소송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전세가 부족해서 전세값이 올라가는 상황에 나오는 그런 모습일까요? 저는 지금 올라가는 전세값은 오히려 깡통전세 위험을 부추기는 그런 위험한 신호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언론 그리고 정부, 건설사, 금융까지 다 합쳐서 심지어 저기 공인중개사분들도 집값이나 전세가 오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지 수수료가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집주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부동산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세가가 절대 오르는 상황이 아니고 올라서는 오히려 지금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서 괜찮은 거는 경기가 좋고 사람들의 수입이 안정화돼서 안정적으로 실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때 얘기고요. 지금 끌어올리는 전세값이나 집값은 절대 정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심하라고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원래 저도 아까 그 MBC 뉴스를 보고서 제가 MBC가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점을 그렇게 안기는 그런 내용이 많다가 YTN의 사장 바뀌었을 때쯤인가 제 체감상 그렇습니다. 제 체감,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때부터 YTN을 필두로 지금 집값 올리는 그런 게 굉장히 언론사에 만연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MBC가 저번 주에 그런 뉴스를 내보냈을 때 제가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값 오르지만 이게 전세가가 분명히 오르고 있다. 제가 이런 뉴스, 이런 거 동영상을 찍으면서 집값이 그래도 내리니까 이거 조심해라. 전세가 올라가는 걸로 집값 밀어 올리는 게 분명히 나타날 수 있지만 위험하다라고 찍으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매끄럽지 않아서 몇 번을 제가 만든 동영상을 돌려보다 보니까 이거는 깡통전세 위험인 상황을 경고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다시 찍느라고 이 동영상이 무려 제가 찍고자 마음 먹고 나서 일주일이나 늦게 돼서 이 동영상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상황 부동산 상황에 올바르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하고 사람들이 구매력이 건강한 구매력이 좋아야 이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건강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언론, 정부, 건설사, 금융까지 건강하지 못한 상황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시장을 조심하시고 어떤 시장 조심하시라고요? 빚이 있는 시장. 빚 중에서도 전세 중에 갭 투자 그리고 재건축 조심하셔라. 그리고 재건축은 제가 2021년부터 계속 경고해온 대로 결국에는 완전히 난리판 됐습니다. 모든 집들이 깡통전세 상황은 안 가야 할 텐데요. 실제 오피스텔이나 서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는 실제 깡통전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중심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부동산은 기본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기본을 사람들이 돈 잘 벌고 돈이 잘 들어오는 지역,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가서 투자하셔야지 지금같이 인구가 빠지는 서울에서 돈도 지금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경제위기 상황 앞에서 이런 곳에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인구가 늘어나는 일자리 늘어나는 지역에 가서 투자하시라고 그렇게 조언 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많이 퍼져나갈 수 있게 밑에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깡통 전세에 빠져서 그리고 건설사의 폭탄을 내가 떠안는 그런 일이 없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꼭 부자 되십시오.